김성민님 반갑습니다. 네, 김성민님께서는 거의 처음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선지건부님 반갑습니다. 우측 깜빡이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하루만 있으면 또 주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주는 설 연휴이기도 해서 제가 멤버십 방송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쉬는 이유는 멤버십 분들이 저 멤버십 방송에서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 질문을 올리시고 실시간 방송에 참여를 못 한다면, 그게 좀 아깝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는 그 다음 주로, 네,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공개 방송은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철저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설 연휴 때 유선생 방송을 또 일가 친척들한테 또 공유를 해주면서 이런 사람도 있더라, 한번 구독해서 한번 봐봐라, 이렇게 홍보도 좀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또 보냈으면 합니다. 네. 현준님 반갑습니다. 드림님 반갑습니다. 라피타님 반갑습니다. 수익 만땅님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그 허리를 자다가 삐끗했어요. 원래 요추 염자 있는 사람들은 이 디스크와 확실히 구분되는 게, 요추 염자는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네, 죽을 만큼 아프다. 근데 디스크는 죽을 만큼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추 염자 터지면은 진짜 걷지를 못해요. 네. 근데 제가 계속 요추 염자라고 진단을 받고 MRI 찍고 예전에 요추 염자라고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번 주는요, 다리가 계속 저리더라고요. 다리가 좀 약간 좀 무감각해지는, 네, 약간 둔해지는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오늘 좀 병원에 가서 살짝 진단을 받아보니까 디스크 초기 증세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왜 디스크 갑자기 계속 염자였다가 디스크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폼롤러, 네, 폼롤러로 제가 허리 이제 펴는 운동, 이렇게 허리를 좀 약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이런 걸 제가 압박을 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디스크로 가는 지름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화가 났습니다. 내 몸에 도움되자고 아침마다 운동을 했었는데 이게 독이 될 줄은, 네,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주님께서 그래서 이번 주 방송 때 많이 힘들게 보이셨어요. 아유, 맞습니다. 네, 투혼이죠. 네, 허리가 아프지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이 마음, 네, 여러분들 제 마음 잘 이해하시죠? 네, 미즈로님 반갑습니다. 인사이트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유튜브 방송을 한 지 이제 4년이에요. 네, 4년 넘었어요. 2018년 12월에 시작해서 19, 20, 21, 22. 네, 4년이 넘었고, 이제 한 3달 뒤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 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근데 이 시기 동안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발빠른 매도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미래를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2020년 8월 달에 취득세 중과 시그널을 주면서, 그리고 2022년 3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선이 있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022년 3월 달이 되면은 대선 이후 5월 달에 부임하자마자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아마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면은 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021년 연말 대출 규제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경고를 했었어요. 이거 심상치 않다, 이제는 좀 하락을 맛보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또 반대로 그거 대출 규제에 아무 효과 없다, 지금 집 사고 싶은 사람 천지다, 이렇게 한, 네, 몇십만 구독자 100만 넘어가는 부동산 유튜버들 꽤 있었죠. 네, 그런 사람들 방송 아직까지 보는 거, 네,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방송 보면 참 왜 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하여튼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런저런 시그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021년 제가 한 하반기 좀 들어서 가지고 1주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팔았어요. 시세보다 한 7천 정도 낮춰서 팔았어요. 근데 제가 팔았던 금액에서 거기 아파트, 네, 좀 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자, 제가 1년 뒤 계획, 2년 뒤 계획, 자, 1년, 3년, 5년 이 정도 단위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웁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올 8월 이후에 무엇을 사야 할까, 베팅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끊임없이 한다고요. 왜냐면 고민은 계속 해야지만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주택자로 만든 뒤에, 마지막 1주택자로 만들기 전에 2주택자였잖아요. 2주택 1분양권이었는데 1분양권 처분하고, 그 다음에 1분양권 나중에 처분했구나. 1주택 처분하고 세금 내고 1분양권 처분하고, 그 다음에 1주택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1주택을 남으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 저 1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왜? 엄청난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고 2021년 연말부터 주구장창 이야기 드렸어요. 주구장창.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살아남아야죠, 우리는. 그러면 저는 제가 그때 마지막 남은 1주택도 비과세를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 변경해가지고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아닌 2주택 그 부동산을 하나를 세금 내고 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그 판 즉시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를 해야지.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규제지역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남은 1주택마저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주택은요, 제가 어차피 실거주하기 위해서 미리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 이사를 들어갔어요. 물론 제가 샀던 금액보다는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샀던 금액보다는 한 1억 정도 더 높고요. 제가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이게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니 나는 내가 원하는 아파트 미리 전세 깨놓고 사놓자. 그 다음에 전세입자가 나가는 그걸 틈을 타가지고 내가 집을 팔고 들어가겠다. 이걸 아구가 딱딱 맞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샀던 금액보다는 한 지금 1억 정도? 아직까지 방어하고 있어요. 방어하고 있다는 게 현재 실거래가 찍힌 게 그거라고요. 그리고 뭐 이전에 최고가 대비해가지고는 지금 한 2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왜? 이 집에 지금까지는 거주해야 되는 명분과 거주를 하려고 하는 우리 가족의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걸 제 사례를 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목표를 세워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누가 해주는 게 없어요. 누가 해주지 않는다고요. 자, 김민아님께서 제 골드 멤버십에 들어오시면서 지금 거의 1년 6개월 1년 8개월 거의 초기 멤버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제가 목표를 설정해드렸잖아요. 파시라. 지금 팔기 참 잘하시지 않았어요? 김민아님 지금 그 주택들을 싸게 정리한 게 매우 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김민아님도 제 말을 듣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지 마라 라고도 이야기 드렸었고요. 22개월 죄송합니다. 1년 8개월 1년 10개월 초창기시죠. 초창기 멤버. 아무튼 간에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그 모습들이 매우 보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제 말을 좀 믿고 따라줘서 최근에 작년에 연말에 입주한 그 아파트 매수하지 않은 것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세로 거주하시면서 추후에 역대급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잘 한번 노려보세요. 김민아님은 뭐 대구에 투자를 해도 되지만은 기다리셨다가 자, 24년도 어디 가야 되죠? 24, 25 에코 델타시티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쯤 되면 아마 취득세 중과가 아마 싹 다 풀릴 거예요. 그러면 실탄을 들고 있는 무주택자 이런 분들은 어마어마한 기회죠.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23년 8월 이후에는 23년 하반기에는 이런 지역 들어가고 25, 26년에는 이런 지역 들어가고 그리고 2020년대 말에는 이 지역에 들어가고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요, 여러분들 그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와, 이렇게 하면은 사이클 탈 수 있겠구나 라는 이 아주 기분 좋은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다? 내 몸에 내 정신 상태와 내 주위 우리 가족들한테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파되면서 가정의 평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아니면 내가 성장해 가면서 더욱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뭐 제 와이프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애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받았던 용돈 있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서 받은 돈, 뭐 돌 때 받은 돈 이런 것도 다 싹 다 모아놨는데요.
그거를 이제 어차피 우리 애가 이 6살이니까 20살이 되기까지 1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정도 그냥 묻어두자라고 해서 자, 집을 살까 생각했었는데 1세대 1주택 어쨌든 간에 저희랑 세대가 같기 때문에 주택을 사면은 1주택으로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냥 제 생각은 테슬라 요런 거 한번 묻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테슬라나 S&P 추정하는 이걸 ETF로 묻어둘까라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식이 주가가 최고점을 찔렀을 때 그때 사람들이 애들 막 계좌 열고 거기다가 막 테슬라 주워 담고 뭐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때 저는요 계좌 열지도 않았습니다. 예, 왜 그러냐? 기회는 또 찾아오거든요. 왜 항상 고점에 물릴까요? 생각해보세요. 코스피가 3000 찍으니까 4000 갈 것 같았죠? 예?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닥에서 코스피가 1400이었나요? 네, 코로나 때 1400이 2배 갔습니다. 2배요. 2020년 3월 달에 1400이었는데 2021년도에 2년 만에 2배가 갔어요. 여러분 단기간에 2배 갔으면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왜 3000 돼가지고 애들 계좌 트냐고요. 그게 증권사에 할머니들이 지팡이 짚고 나타나서 삼성전자 호가에 매수하는 그거 자체가 고점 신호예요. 고점 신호.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물건들을 내놨을 때 신혼부부가 와서 그냥 일말의 상의 없이 그냥 부모님하고 상관없이 먼저 계약금부터 준다. 이게 바로 고점 신호예요. 또 여러분 고점 신호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일단 중요한 게 투자금이 얼마큼 있는지 내가 한 달에 얼마큼 모을 수가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앞으로 저와 같이 이렇게 방송을 제가 앞으로 오랫동안 할 거 아닙니까? 한 10년 정도 그냥 기본은 할 것 같은데 10년이면 저도 이제 50에 가까운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아지겠죠. 근데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목표를 세워라라는 거에 대해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들 목표를 정해드리잖아요. 몇 년도 무슨 지역 몇 년도 무슨 지역 이렇게 정해드립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을 하실 때 잘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꼭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신축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신축만 고집해서 될 게 아니라고요. 신축이 너무나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요 그 옆에 준신축이 많이 들어가면요 그 옆에는 25평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사이클에 올라타 있기만 해도 여러분 돈은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지역 있죠. 항상 매일 방송에서 언급하는 그런 지역이나 언급하는 아파트 이런 게 나오면요 체크를 하시고 꼭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꼭 복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최근부터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냥 울산 부동산 2023년도에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울산 부동산은요 사이클이 매우 짧아요. 그리고 지금 하락한 지는요 벌써 2020년 연말부터 하락을 했으니까 21, 22 하락한 지가 2년이 넘어갑니다. 자, 2년이 넘어갔다. 하락한 지 고점 찍고 하락한 지가 2년이 되었고 2022년 접어들어가지고 하락의 속도가 좀 더 가팔라졌습니다. 전국이 같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올해가 입주 물량이 정점이에요. 대구는요 올해 입주 물량 37,000이고 내년에 입주 물량 23,000이에요. 두 개 합치면요 6만 세대입니다. 하지만 울산은요 10,000세대 좀 안되게 9,000세대가 지금 올해 입주를 합니다. 그 중에서 2,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두 곳이 대란지가 입주를 하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대구는요 자, 대구와 울산 차이점. 자, 대구 가잖아요. 입주연차 이게 전부 다 분양할 아파트고 입주할 아파트예요.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자, 이게 6만 세대예요. 울산이요. 뭐 없죠? 뭐 없습니다. 이 중에서 세대수 500세대? 없죠. 1000세대? 더 없습니다. 자, 근데 대구는요? 어마어마해요. 대구 많죠? 1000세대 넘는 단지도 많고요. 500세대 넘는 거 더 많습니다. 자, 울산의
자, 500세대 넘는 단지들. 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자, 이거 울산의 복산동 번영로 센트리지 첫 번째. 자, 2625세대입니다. 2625세대. 두 번째 어디? 다들 압니다. 네, 들어갔다가 많이 물린 곳. 네. 자, 6억까지 찍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양도세 매수사 부담해가지고 매수사 다 전가했는데 매수사를 싹 다 물렸어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마피 나오고 장난 아니에요. 마피 나오고요. 자, 그런데 여기가 입주한다. 방금 말씀드린 이 자이하고 센트리지 둘 다 입주한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세대수 632세대 그리고 또 뭐 07, 08 이런 거는 한참 멀었어요. 이 재개발은 분양이 안 돼요. 이건 이제 저기 사업 시행인 건가요? 그것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네. 자, 분양 예정이요? 10년 뒤에 08 이것도 아마 올해 분양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미분양 엄청났습니다. 요쪽에 주복들 미분양 났고요. 그리고 요거 네, 이것도 좀 그렇고요. 아무튼 울산 같은 경우는 신축에 내가 매수를 한다 라고 하면 안전하게 한 장 버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울산에 거주한다 라고 하면 실거주로 무조건 하나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금액 부족한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초기에 방송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신축역, 준신축 또 매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네,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25평 매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자, 울산은 이렇고요. 네, 부산도 어마어마하죠. 자, 대전은 올해 입주 물량이 없는데 내년에 입주 물량이 상당합니다. 대전. 와,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네. 자, 그리고 네, 민서님께서 에코델타 직장이랑 가까워서 꼭 매매하고 싶네요. 자, 민서님 간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2025년도까지 2년 남았어요. 네,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세요. 네, 열심히 돈 모으시고 가능하면 부모님한테 저 손을 벌릴 수 있다. 그럼 벌리세요. 그리고 장만하는 겁니다. 네, 팝콘님께서 큰 밑그림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려요. 네. 자, 화이팅님, 고점 신호 시그널, 이렇게 하셨고요. 피에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화이팅님께서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파도님, 안녕하세요. 과격철도님, 올만에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순대전땡님, 네, 반갑습니다. 민기님, 반갑습니다. 자, 신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질문사항이 있으면요, 바로 남겨주세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어디 가볼까요? 네, 서산이요? 네, 이런 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당진 이런 거, 당진의 수청지구 이런 데 있죠? 네,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네, 사면 안 돼요. 서산이요? 사면 안 됩니다. 군산이요? 사면 안 돼요. 네, 충청도 홍성군에 있는 내포신도시 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아산도 지금 아니에요.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주도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은 다 때가 아니고 일단 8월까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군산 하지 마세요. 네,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 어딥니까? 익산. 네, 그 전주 여기 있죠? 네, 전주 너무 비싸요.